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9일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밤 11시 53분이네요. 제가 오늘 좀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좀 여러분께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나왔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댓글을 다는 것보다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급하게 올렸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외국인 오늘 저점에서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은 들어오진 않았고요. 자,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면 몰라도 기관은 거의 간망이죠. 근데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한번 저점에서 묶고 그럴 생각도 좀 있지 않나. 근데 옵션 포지션을 보면 지금 외국인은 과도났습니다. 박스권에 좁은 박스권에 지금 과도났거든요. 당분간은 이 코스피 지수는 좁은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 위로도 아래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지수 자체는 코스피는 크게 빠지지도 않는 며칠간은 좀 박스권에 가둬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종목별로는 또 화려한 또 종목별로는요 화려하게 시세를 또 낼 만한 종목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 급등하는 종목을 자꾸 찾아내려고 물론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는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또 정확하게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따라가지는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이너스권이나 장중에 눌림목 주면 사고 싶은 종목들 그때 들어가셔서 있으시면 내가 한 5%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5%가 갑자기 운이 좋아서 20% 30%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좀 줄이시고 매매를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좀 박스에 가둬놨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움직일 수는 있겠다. 자, 그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종목을 좀 몇 종목을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격대에 오면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가격대는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대한 낮게 가격을 잡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목들 그 가격대까지 왔는지 어떻게 어느 정도 지점인지 한번 봐야 될 듯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거를 보기 전에요. 제가 메모장을 하나 써봤는데 오늘은 딱 두 줄입니다. 자, 시장은 오늘부터 자 단기 반등권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권에 들어갔다. 단기 반등권에 들어갔지만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이걸 굳이 이 지수를 따지면 2350포인트에서 오늘 저점이 2350이었죠. 2400포인트. 요 구간 당분간 저는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요 구간이요.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박스권의 하단부 2350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때는 저는 230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2300포인트는 저는 깨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어떻고 코로나 2차 발병이 돼도 이번에는 저는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조정이 시작이 됐고 또 이 앞번 영상의 제목은 제가 추가 조정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가 조정의 지수상의 바닥점은 굳이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2300 중반 정도나 또 좀 더 밀린다면 2300 초반 정도에서 하락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점이 아침 시가가 2350포인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2300포인트는 지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2300에서 2400포인트 박스권인데 오늘 2350이 저는 바닥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조금 더 이 2450을 다시 반등 이후에 박스권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2350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어제 오늘 저점을 받은 저점 나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점을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이제는 않습니다. 이제는요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 그치지 이제는 큰 조정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2350포인트 오늘 저점이 나온 건가 그거는 제가 사실 모릅니다. 제가 이 시장 움직이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몇 개를 보면서 저도 지금 뭐 일단 따라 붙긴 했는데 종목 몇 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확인 한번 해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LG화학 전기차 관련주죠. 자, LG화학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지난번에 보시면 65만원에서 제가 67만원을 잡았습니다. 65만원은 가장 낮은 가격. 정말 최저점이라고 봤고요. 그 정도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저점을 잡은 거고 좀 높게 잡은 것은 제가 67만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어제 저점이 67만 3천원 오늘 저점이 67만 7천원. 자, 저점을 어제보다 조금 더 올렸죠. 그죠? 제가 어제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어제 이제는 좀 분할 저점 매수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화장품주 저점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몇 시간 뒤에 그 댓글을 살짝 지웠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좀 이틀에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은 이제 67만원을 지지할지 안 할지는 지금 오늘 한번 처음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LG화학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지수가 첫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첫 반등 하나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아니고 12.30 올랐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는 바닥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2, 3일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지만 그래도 사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올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자, LG화학은 어쨌든요 65만원까지도 연륜이 있지만 대략 한 65에서 67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오늘 저점 67만 7천원 어제 저점 67만 3천원 요 자리가 저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자리고요. 다만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은 당분간은 좀 시세가 별로 좀 어렵지 않나 당분간 옆으로 행보하면서 빠지지도 않고 더 이상 오르지도 않는 요 아주 좁은 박스권 11선을 저항선을 해서 좁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LG화학이 반등을 좀 시장이 좋아서 세게 준다면 한 73만원 75만원 정도까지 이번 지난번 고점 자리까지는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LG화학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 오늘 어제 오늘 바닥이 나왔다면요 LG화학은 지난 고점 자리 시가 75만 8천에 있는 시가가 이 자리 정도까지는 다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 그때는 이 저점보다도 조금 높아지는 저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시장은요 만약에 어제 오늘 이 바닥이 나왔다면 요 바닥에서 지수를 따진다면 2350에서 2400 박스권 며칠 만들다가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2400을 돌파해서 2450 요번엔 2450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2400 한 7, 80, 2500 한 500 근처까지 붙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좀 제법 조정을 또 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번 2350이 오늘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 2350은 깨지 않는 2350보다 더 높은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2500을 두들기지 않을까. 그러다가 2500은 결국은 2500포인트가 열리지 않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될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겠죠. 일단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대신 오늘이 저점이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은 캔들 하나만 가지고 오늘 시세 하나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학언해 드릴 수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K바이오팜은 제가 여러분께 15만원 초반 두 번째 지금 17만원인데 요 두 번째 자리 숫자가 7자가 아니고 5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6자도 못 바뀌었죠. 그대로 지금 17만원을 좀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 SK바이오팜 가격을 보면 좀 반등을 좀 며칠 2, 3일 반등을 좀 주다가 한 번 더 이번 저점을 살짝 깨는 그런 하락이 나올까?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지도 모른다. 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가능성을 저는 한 30% 내지 4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점이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께 하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그 가격까지 도달 안 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굳이 제 말을 끼워 맞춘다면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조금 주다가 약간 약하게 반등을 주면서 뭐 이 17만 한 3, 4천 이상 못 가는데 다른 종목은 한 5%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저점 기준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10% 이상 상승을 해버리면 SK바이오팜 시장이 한번 늘려질 때는 이게 15만 뭐 5천원이나 15만 3천원까지 확 밀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한 5% 10% 오른 종목들은 빠져도 지난 저점 근처 빠졌기 지난 저점을 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SK바이오팜은 아직은 한번 볼게요. 기간이 조금 들었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아직은 이 종목은 추세를 바닥이 나왔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바닥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저는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을 보고 보면요. 삼성 SDI 전기차 관련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면 지금 21선을 터치를 했거든요. 자, 21선 정도를 터치를 했다면 밑에 캔들을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수급을 보면 자, 어제 오늘 기간이 좀 들어왔죠. 외국인은 아직은 좀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이제 수량이 많이 팔고 그러진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쯤이 거의 뭐 근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SDI를 여러분께 43만원 정도 이하에서부터는 42만원을 중심축으로 보시고 43만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2만 7천원을 찍었습니다. 43만원을 살짝 이탈한 42만 7천원을 찍었는데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으로서 하고는 못하지만 대략 42만 7천원 정도 삼성 SDI가 찍었다면 이제는 뭐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가 반등을 주더라도 다른 화장품주나 이런 종목보다 지금 반등의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다시 눌려지더라도 이 42만 7천원을 뭐 크게 이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물량을 모으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셔도 됩니다. 너무 싸게 잡으려다가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 가셔도 되는데 저는 전기차주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그동안 올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이미 선도해서 올라왔던 이런 주식은 앞으로 만약에 긴 텀을 잡는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저는 전에 말씀드린 한 70만원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전기차주는 뭐 항상 우리 관심사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트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될 종목입니다. 탄력이 있든 없든 간에요. 자, 삼성 SDI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스포트 이런 종목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요. 지금 알스포트라든지 한번 볼게요. 조금 들어왔죠. 알스포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저는 이 시장이 오늘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어제 오늘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젠을 보시면요. 시젠을 저는 29만원을 최대 목표치 고점을 봤거든요. 이번 반등에 29만원을요. 근데 시젠이 29만원을 안 찍었더라고요. 27만 9,200원을 찍었는데 물론 27만 9,200원에서 많이 빠졌어요. 24만 1,000원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좀 더 반등은 줄 거라 봅니다만은 이번 오늘 고점 27만 9,200원을 다시 돌파해서 뻗어나가기는 어렵다. 가봤자 29만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런 종목들은 고점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수는 오늘이 어쩌면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긴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 15만원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찝찝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로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오면 일단 자르고 기다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LNF는 오늘 좀 더 들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LNF인데, 이 LNF가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LNF가 좀 문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종목이 47,800원이 고점으로 보여지고 해서 이 48,000원을 찍었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에 이 길이 고점을 찍으면 이 종목은 4만원을 깨고 3만 한 5천원, 6천원, 7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빠질 듯 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이 LNF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이 좀 언젠가 한번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LNF가 이번에 4만원을 살짝 깨는 39,600원, 어제는 39,100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원을 살짝 깼거든요. 어제 오늘 이 저점이 완전히 LNF는 전 저점이 나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LNF를 저점 매수한 것은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일단 저는 44,000원에서 45,000원, 특히 44,200원 요 자리를 저는 고점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일단 그 자리 오면 한번 자를 생각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짧게 잘라주고 나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적어도 21선 얼마냐면 41,257원인데 41,257원 21선 조금씩 더 올라가다 보면 42,000원 정도 되겠죠. 41,700원이나 41,900원을 저점으로 44,000원이나 45,000원을 고점을 하는 좁은 박스권을 당분간 만든 이후에 며칠간, 그 이후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밑으로 빠질지, 아니 그때는 한 번 더 밑으로 빠질지, 아니면 이번 저점을 기하로 해서 45,000원을 완전히 돌파해서 이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갈지,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LNF는 일단은 44,000원에서 44,200원, 최대 45,000원 정도에서는 저는 일단 한번 잘라주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LNF를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 자체를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을 저한테 강요하신다면, 저는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어제 오늘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은 오늘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에다 좀 더 확률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70%는 오늘 바닥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코리아나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일부 수익 신을 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일부 수익 실을 했는데요. 이 양재저가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뜨면은 한번 장중에 번쩍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수익 실을 한번 했습니다. 전량 다 팔지는 않았고 절반 팔았고요. 절반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나머지 절반은 다시 제가 재매수할 예정인데요. 그 재매수할 그 가격대는요, 지금 제가 분봉을 보시면, 자, 120분봉입니다. 제가 이 추세선을 제 나름대로 지금 이 종목을 연구를 하면서 그거는 추세선인데요. 이 지난번에 48,000원 한번 찍었고, 이번에 51,000원 5,100원 찍고 4,800원 찍었습니다. 그러면 5,400원 정도, 요 자리 정도나, 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500원을 웬만해서 1차적으로 이탈하지 않을 거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서 더 깨면 5,300원은 지지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이 5,500원과 5,300원 요 자리를 이번에 오늘 강력하게 뚫었기 때문에 거래를 싣고, 다시 눌러진다면 이제는 다시 5,300원이나 5,500원 요 구간에서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 또는 저점을 계속 올린다는 전제하에 다시 가격을 계산한다면 대략 한 5,4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5,500원에서 5,300원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일단 5,100원, 이번에 찍은 이 5,100원은
다시 깨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고려하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께 제가 포트에다가 이번에는 좀 화장품주를 좀 담아 두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전기차나 그동안에 뭐 5G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솔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런 종목들은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격 보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격들이요. 자,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종목들 지금 좀 뭐 월봉은 좀 낮네요. 좀 따라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수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나면 또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또 에너지를 모았던 종목들이 이번 조정 때 같이 눌러졌다가 이제 한번 위로 땅 튀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주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했던 애들이 계속 또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또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도할 섹터는 제가 화장품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그죠? 그래서 포트에 이번에는 좀 화장품들을 한번 담아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포트에 한번 이번에 담아 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나 제가 5,100원을 깨면 이 종목은 당연히 물론 손절해야 되겠지만 저는 5,100원은 깨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요 5,3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 여러분께서 길을 아직 많이 포트에 편입 못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투자 동향 볼까요? 자, 외국인이 21,000주 오늘 급등하니까 중간에 팔아버렸겠죠. 대신 기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수급도 이제는 조금 좀 나빠 보이지는 않고 조금 뭔가 미세하지만 뭔가 좀 조짐이 좀 뭔가 보인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요. 자, 제가 요즘 화장품들을 너무 좀 여러분께 좀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스포트 이런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택 관련주 이런 종목들 이미 고점 전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600원이죠. 올라봤자 15,000원인데 저는 이 종목들은 이제 고점이 거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요. 자, 지수는 다시 저는 이제 돌아선다. 오늘 2350포인트가 저는 저점이 거의 나온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SK바이오팜이 제가 생각하는 15만원대까지 오지 않았다는 게 좀 걸리고요. 물론 제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LNF가 이번에는 이 종목이 다시 4만원 물론 살짝 깨긴 했지만요. 제가 생각하는까지 완전히 37,000원, 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찝찝한 구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최저점 내가 입 벌리고 있는 자리에 꼭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돌아선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초기에 잘 따라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LNF나 SK바이오팜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11선 지지 받으면서 한번 반등 들어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최근에는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DI나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익도 많이 벌어졌고 오히려 이런 현대차 쪽이 좀 이제 시작했던 종목인데다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요 자리에 보면 바닥권에 지금 거래가 터진 거 보이시죠, 그죠? 뭔가 좀 또 새로운 뭔가 시세가 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좀 물론 눌림목 구간에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차트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월봉상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뻗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월봉상 여기 거래 한번 보이시죠. 자, 요때 바닥권에서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다가 슬슬 올라갔죠, 이렇게. 이번에도 이 바닥까지 이런 거래 터졌거든요. 좀 눌림목이 들어온 다음에 한번 잡으셔가지고 요 구간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만원 근처까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 가면은 현대차가 정말 30만원 근처까지 갈라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알 수는 없죠. 어쨌든 현대차는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예전에 제 현대차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는 이쪽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종목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유일하게 언급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이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이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심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75,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이 시장이 한번 고점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75,000원을 오늘 살짝 뚫었습니다. 76,200원이 종가로 끝났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오늘 75,000원의 전량 수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근데 제 팔고 나니까 더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길게 보면 이 종목도 저는 좀 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외국인이 지금 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서는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종목에 들은 에코 마케팅 이 두 종목을 제 관심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밀고 있더라고요. 에코 마케팅 오늘 10% 올랐는데 이 정도 보면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 좀 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보이시죠? 기간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외국인이 기습적으로 계속 사재끼고 있는데 자, 에코 마케팅도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제 이 박스권을 뚫었거든요. 지난 고점을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한 번 더 나와주면 그때는 좀 조심해. 다음 달도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직전 고점 라인입니다. 자, 요 자리를 이제 하나 뚫었죠. 하나, 여기 둘, 다음 달 한 번 더 양봉이 넣으면 셋. 자, 요때쯤 되면 또 한 번 더 눌러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력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눌림 몫에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류의 종목들이 전기차주가 당분간 쉬는 동안에 이런 류의 종목들이나 아니면 화장품주나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자, 인버스도 보면 제가 5,500원 정도, 많이 가면 5,650원 정도를 봤는데 5,000 얼마인가요? 5,505원 찍었네요. 자, 인버스도 물론 더 가면 21선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21선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좀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정받는 지수가 2,500을 오늘 2,350을 살짝 깨서 2,300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인버스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로서는요. 현재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 인버스도 옆으로 좀 행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다음에 방향성이 한 번 더 상승할지 21선까지 아니면 그냥 바로 꺾일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덱스 인버스도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5,000원 정도 근처 와야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5,000원까지 근처 오면 코스피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쭉 드려오다가 최근에는 제가 이 인버스를 5,000원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만약에 인버스가 5,000원을 깨게 된다면 인버스가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들어올까? 저는 5,250원에서 5,280원 구간에서 만약에 인버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5,500원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5,250원이나 5,280원에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저는 인버스는 5,000원을 깨고 한 4,700원이나 4,600원까지도 인버스가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반대로 코스피는 인버스가 그 가격까지 밀리는 동안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최저점에서 정말 싼 가격에서 이 정도 이상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격까지 만약에 내려왔다면 뭐 마음 편하게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원래 첫 반전 캔들 또 하락에도 첫 하락 캔들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종목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지수는 제가 보기에 2350에서 2400 당분간에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결국에는 2400을 돌파해서 2500까지 또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수는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또다시 또 그동안에 화려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충분히 좀 쉬어야 되고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또 그동안 에너지를 모았던 종목들이 또다시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력한 종목들이 저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눌림 몫이 좀 보셔야 되고 에코 마케팅 그 다음에 화장품주 이렇게 보고 쌍용차는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긴 한데 오늘 한가에서 이거 올라왔는데요.
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뭐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아마 당분간 이 종목 옆으로 행보를 길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행보의 끝자락에서 저는 한번 이 종목을 한번 승부를 걸어볼까. 그 끝자락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급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행보 이후에 시세의 끝자락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차도 그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가격이 16만 1,000원. 요새 꼬리 달린 요 자리에서 제가 16만 1,000원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분할 매수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6만 1,000원에서 현대자동차는 제가 15만 원 요 사이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점이 15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저점이 15만 8천 원. 그죠? 자,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21선까지 많이 밀려준다면 사실은 완벽하게 저점 매수하시는 절호의 찬스인데 주식이라는 꼭 내 입맛대로 떨어져 주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현대차도 이 구간에서는 한번 반전이 들어오지만 당분간 이런 박스권 올라가 봤자 현대차도 17만 7천원, 18만원 요 구간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을 만들다가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15만원 제가 깨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제 오늘 벌써 15만 5천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어제 저점이 거의 저점 부근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식은 최저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싶은 정도 조금씩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모 분할 매수가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장은 일단은 2350포인트를 저점을 해서 좀 반등이 들어왔고 내일 조금 뭐 아침에는 조금 눌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저는 일단 당분간은 좀 반등은 들어온다. 하지만 그 반등을 좀 더 확인하시고 싶을 때는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다만 오늘부터 단기 반등에 들어왔고 2350에서 2400포인트 박스권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더 떨어질 거라고 입 벌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눌림목이 들어오면 또 종목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일단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